예, 지금 뭐 한동훈 본인을 위해서 면담에 응해야 된다는 건 좀 궤변이고요. 왜냐하면 반한 그 의도성을 명확하게 드러냈잖아요. 한동훈 원톱 체제하고 민주당의 그 3인 선대위 연장 체제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냐. 거기서 이미 그 공정성과 객관성과 타당성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춰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저는 시간이 좀 일정 부분 지났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총선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참패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한테 조금 이롭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면담에 응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받고 친한 장동혁 면담, 한동훈 책임론 전훈 고조. 어제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에서 당시 총선 때 사무총장을 했었던 장동혁 의원을 불러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동혁 의원 대표적인 친한계라고 꼽히죠. 네. 친한계 장동혁 의원을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동혁 의원을 면담을 한 뒤에 조정훈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조심스러운 워딩이지만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역할, 아쉬운 점, 또 우리가 해야 될 점에 대해서 거침없이 제안을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수긍 가는 부분이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장동혁 전 사무총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발언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2시간이 넘게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절대로 불쾌한 순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솔직하게, 더 자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특위가 특검입니까?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을 왜 다시 조사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장동혁 의원을 지금 같이 면담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조정훈 위원장한테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여전히 부를 생각이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예,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에서 총선 백서 특위로 임명을 받았을 때 총선 백서라는 것이 총선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한 자료, 한 틀에 담아놓고 또 여기서 얻을 교훈들을 정리하고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선에 관여한 모든 분들이 언급 대상이고 평가 대상이십니다. 본인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라는 걸 소회를 묻고 입장을 듣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에서 판단하는 거겠죠. 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그 조정훈 그 위원장의 방금 말씀 중에 네. 제가 가장 귀에 꽂혔던 게 평가 대상이다라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규정을 해요. 네. 평가 대상, 그 평가는 뭘까요? 책임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얼만큼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평가는 반드시 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훈 위원장의 마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순수하게 받아들일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아까 전운이 고조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백서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 그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게 될 전당대회에 직접적으로 이 백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백서에 관심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조정훈 위원장께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면담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백서 팀에 나와서 이렇게 허심탄회한 본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진술하시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될지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국민의힘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조정훈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제시를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다. 뭐 연락이 안 오면 뭐 딱히 다른 방도는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신재호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면담하시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연락 없이 이 면담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다. 네. 이유가? 뭐 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뭐 한동훈 본인을 위해서 면담에 응해야 된다는 건 좀 궤변이고요. 왜냐하면 반한 그 의도성을 명확하게 드러냈잖아요. 한동훈 원톱 체제하고 민주당의 그 3인 선대위 연장 체제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냐. 거기서 이미 그 공정성과 객관성과 타당성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거 때 한동훈 우리 지역에 지원해서 한 번 더 와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원톱 체제가 어떻고 저떻고 왜 그때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저거는 응할 가치가 없고 응하지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어쨌든 대면 면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특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인사를 하셨을까요? 그 특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전달하진 않았고 저는 전적으로 그건 특위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뭐 판단은 특위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연일 언론 인터뷰에서 굳이 만날 필요 있습니까? 사무총장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던 것에서 살짝 좀 한 발 물러선 건가 싶은데 근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던 이 총선 백서 특위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한동훈 원톱 말고 다른 대안이 있었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질문이 대체 뭐였냐라는 거죠. 무슨 질문에 이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원톱 체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라고 특위에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럼 총선 당시에 투톱, 쓰리톱에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까? 떠오르는 분들 있습니까? 라고 지금 장동혁 의원은 받아쳤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요 얘기는 아니 최악의 한동훈 위원장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라는 얘기가 좀 담긴 것 같아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뛰었던 플레이어로서 저도 후보로서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이 투톱이나 쓰리톱으로 공동으로 했을 때 네. 그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장동혁 지금은 원내수석 대변이죠. 네. 이 답변은 저 정도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춰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저는 시간이 좀 일정 부분 지났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총선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참패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한테 조금 이롭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면담에 응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받고 본인이 볼 때 본인도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치적인 선언을 넘어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네. 하나 쭉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게 백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없든 기록으로 남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피할 거는 아니라 싶습니다. 총선 백서 체계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 또 총선 백서 관련해서 책임자를 넣으냐 마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 후에 내느냐 전에 내느냐 말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졸렬한 당이다. 치고도 뭐 원인도 하나 분석 못하는 당이 무슨 그게 당이냐. 또 그럼 시기 자체는 언제 발간하는 게 나을까요? 참 졸렬한 질문이다. 그만하란다.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어.
그냥 관료나 하다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공천 받고 그 들어와서 밖에서 유명세 하나 얻으면 영입돼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당이 됐고 이렇게 오래됐어요. 우리 당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키워주질 않아요. 외부에서 어떻게 셀럽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놀고 가는 자리야. 기자들이 아무 일이 없는데 물어본 건 아니긴 하거든요. 홍 시장님이 자꾸 뭘 쓰시니까 여쭤보긴 한 건데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하는 말투를 쓰시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양두구육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다 대통령이 이렇게 걸어왔던 길이에요.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당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놀다 가는 자리다. 지금 그거를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또 하나, 아까 조정훈 이 TF 위원장이 네. 그분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 점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건에 대해서 덤터기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TF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무슨 압박이었는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굉장히 많은 저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부터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한동훈 위원장하고 게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심판 선거였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고 물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지점인데 홍준표 시장의 저 발언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을 키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의 기본적 골격을 앞으로는 좀 건강하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제안이면서도 네.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암묵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단계는 아니다. 저는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대표로 출마하시면은 본인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당대표를 되시면 우리 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3일 날까지밖에 당대표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당원 당규상. 네, 유상범 의원 얘기를 하죠. 내가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나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낀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어제 저희가 전에 나경원 당선인도 있고요. 이번에 유상범 의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련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들의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